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은 기본이고 정밀 검사 받으려면 더 들어간다더구나. 그런데 상훈아, 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화였지만 막상 들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괜찮아. 말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지만 꽤 자연스러웠습니다. 상우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자신의 생활도 빠듯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빠듯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이 집을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서울로 나오셔서 요양원에라도 들어가시고.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집까지 팔라고 하다니요. 이 집이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인데 어떻게 팔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들잖아요. 상우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최소 2억은 나올 텐데 그러면 어머니 용돈 문제도 해결되고 자신에게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난해 보이는 어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20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것인지 말입니다. 말수는 천천히 장롱을 열고 금고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들과 금괴, 그리고 부동산 증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이 78세 노모가 숨긴 200억 원의 진실은 무엇이며 두 자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험이 시작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며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기도 여주의 한적한 마을, 오래된 기와집에서 78세 김말순이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벌써 50년째 이어온 습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혼자서는 잠들기 어려운 밤이 많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갑니다. 뒷마당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 토마토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지만 딸 지영이 가져갈 것을 생각하면 절로 손이 갑니다. 물을 주며 말수는 옆집 할머니와 인사를 나눕니다. 말순이 자매,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법이지요. 김치 좀 가져가세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이런 대화가 일상입니다. 이웃들은 말순을 가난하지만 인정 많은 할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혼자 갚으며 자식 둘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으로 말입니다. 오전 9시 말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을 바라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오래된 가구일 뿐이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5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과 금괴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총액은 무려 200억 원에 달합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말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채 장사를 시작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습니다.
공장 터가 있던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식의 마음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박상우는 올해 52입니다. 서울에서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며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명절에만 안부 전화를 할 뿐입니다. 가끔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딸 지영은 다릅니다. 올해 49인 지영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홀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3번은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무엇보다 말벗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떡을 들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괜찮다. 내가 오니까 더 좋아지는구나.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습니다.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이제라도 편히 지내셨으면 하는 것이 지영의 소원입니다. 말수는 지영의 손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합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도 어머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우는 다릅니다. 성공했다고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영이 돌아간 후 말수는 다시 장롱 앞에 섭니다. 오늘도 비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언젠가는 이 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머니를 사랑해서 다가오는 것인지 말입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6개월마다 받는 정기 건강검진 날입니다. 지영이 예약을 잡아주고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말수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립병원에 도착한 말수는 차례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심전도까지. 젊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지만 말순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말순 환자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과 진료실에 들어선 말순에게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기침이나 가슴 통증은 없으셨나요? 가끔 기침이 나오긴 했는데 감기려니 했지요. 의사는 엑스레이 필름을 켜고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폐에 음영이 보이거든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일단 조직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의사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혼자서 추가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억이라는 거대한 비밀을 혼자 안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오랜만에 아들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갔다 왔어.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더구나. 아, 그러세요.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큰 프로젝트를 맡았거든요. 그래, 몸 조심해라. 네, 어머니도 몸 조심하시고 뭔가 있으면 지영이한테 말씀하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말수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신의 걱정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건강검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구나.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검사요? 어디가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뭐든 치료할 수 있어요. 말수는 딸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상훈과는 정말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과 함께 병원을 찾은 말수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지영이 옆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지영이 엉엉 울기 시작했지만 말수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증 완화 치료는 계속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지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받아요. 치료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지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이제 충분히 살았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온 말수는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20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것인지 말입니다. 말수는 천천히 장롱을 열고 금고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들과 금괴, 그리고 부동산 증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 시험이 시작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들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을 시험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훈을 집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평소보다 더 초라한 옷을 골라 입고 집안도 일부러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들도 대부분 치워두었습니다. 가난해 보이려는 연출이었습니다. 오후 2시 상훈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온 것을 보니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그냥 그렇다. 앉아라. 상훈은 거실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집이 평소보다 더 낡아 보였고 어머니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드시는 건 괜찮으세요? 반찬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말수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찬 살 돈도 아까워서 말이야.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상훈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은 기본이고 정밀 검사 받으려면 더 들어간다더구나. 그런데 상훈아. 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화였지만 막상 들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괜찮아. 말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지만 꽤 자연스러웠습니다. 상우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자신의 생활도 빠듯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빠듯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이 집을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서울로 나오셔서 요양원에라도 들어가시고.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집까지 팔라고 하다니요. 이 집이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인데 어떻게 팔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들잖아요. 상우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최소 2억은 나올 텐데 그러면 어머니 용돈 문제도 해결되고 자신에게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상훈이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용돈 봉투를 놓고 갔지만 겨우 10만 원이었습니다. 이틀 후 이번에는 지영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텅 빈 냉장고까지. 지영이 도착하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본 후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제가 반찬 좀 해놓고 갈게요. 괜찮다. 입맛도 없고 해서.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혹시 생활이 어려우세요? 병원비 때문에 힘드시죠? 말수는 지영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구나.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들어가고.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야간 근무도 더 뛰고 주말 알바도 할게요. 말수는 딸의 반응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니? 너도 혜진이 키우느라 힘든데. 괜찮아요. 엄마가 아프신데 돈 때문에 치료 못 받으시면 안 되죠. 지영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집안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매일 와서 밥 해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제대로 안 드실 테니까. 떠나기 전 지영은 자신의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도 별로 안 되지만 일단 드세요. 다음 주에 월급 나오면 더 드릴게요. 말수는 딸이 떠난 후 그 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만 원이 10만 원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장롱에서 작은 금고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열쇠는 200억 재산의 일부를 보관한 작은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안에는 5억 원 상당의 금괴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열쇠를 작은 봉투에 넣고 편지를 써서 함께 넣었습니다. 지영아, 언젠가 정말 어려울 때 이것을 열어봐라. 하지만 혼자만 사용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라. 다음 날 지영이 왔을 때 말수는 그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열어봐라. 지금은 아니고. 지영은 의아해했지만 어머니의 당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말순의 마지막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에게 열쇠를 건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네 집에 돈이 있다더라.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그러는데
예전에 말순이가 땅 문서를 맡겨놓고 갔다가 찾아갔다는 거야. 동네 이발소에서 시작된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말순이 몇 년 전에 부동산 증서를 정리하러 중개업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갔던 모습을 누군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소문은 점점 부풀려져서 말순이네가 땅 부자래, 숨겨놓은 돈이 몇 억은 된다더라는 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소문이 결국 상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회사 동료 중 여주 출신이 있었는데 고향에 다녀온 후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상훈아, 내 어머니가 돈을 숨겨놓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상훈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병원비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아니, 동네에서는 꽤 확실하게 말하던데. 땅 문서도 여러 장 있다고 하고. 그날 밤 상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정말 돈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도움을 요청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연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상훈은 평소와 달리 예고 없이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말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상훈아, 왜 갑자기 왔니?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상훈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변화를 금방 눈치챘습니다. 거실에 앉은 상훈은 돌려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모르는 재산이 있으신가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재산? 이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돌던데 어머니가 땅 문서를 여러 장 가지고 계시다고. 아, 그건 옛날에 내 아버지 명의로 된 서류들을 정리하러 간 거야. 빚 보증 같은 것들 말이지. 상우는 어머니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숨기시는 거 있으시죠? 미리 정리를 해야 나중에 형제끼리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말수는 아들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니? 그럼 증명해 보세요. 집안을 한번 살펴봐도 되죠? 상우는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훈아, 내가 지금 뭐라는 거니? 어머니가 숨기는 게 없다면 괜찮잖아요. 바로 그때 지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지영은 오빠가 집안을 뒤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영아,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숨겨놓은 돈 말이야. 지영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무슨 돈을 숨겨놨다고 그래요? 동네에 소문이 다 돌았어. 어머니가 부동산이며 뭐며 숨겨놓고 있다고. 소문이라니요?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믿고 엄마 집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간의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우는 지영도 뭔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고 지영은 오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너도 평소보다 자주 오는 것 같던데 혹시 어머니한테 뭔가 들은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프셔서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열쇠는 뭐야? 상훈이 지영의 가방에서 말순이 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엄마가 나중에 열어보라고 주신 건데. 역시 뭔가 있는 거잖아. 이 열쇠가 뭐여는 거야?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두 자식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신이 계획한 시험의 일부였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하지만 형제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지영이 어머니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받았다고 확신했고, 지영은 오빠의 의심과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이웃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김말순네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운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마지막 시험은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고, 지영은 오빠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말수는 두 자식 사이에서 괴로워했지만 자신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말순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고 말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지영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었지만 일을 미루고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파요?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폐암이 진행되면서 호흡 곤란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정하셔야겠어요. 지영은 병실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더 말랐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후에야 상훈이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 방향을 정하자고 하시는데 상훈은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겨진 재산 때문에 의심했는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상훈이에요. 들리세요? 말순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두 자식이 모두 곁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훈이 지영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또다시 그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은행 서류 몇 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영이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려고 준비한 서류들이었는데 그 중에 예금 잔액 조회서가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게 뭐야? 지영도 그 서류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처음 보는 서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저도 몰라요. 엄마가 주신 서류들 사이에 있었나 봐요. 5억이라고 되어 있잖아. 너 혼자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실이라는 것도 잊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엄마가 듣고 계시잖아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구나. 어머니도 너도 나만 바보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정말 몰랐다니까요. 저도 이 서류 처음 봐요. 하지만 상우는 지영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어머니를 찾아간 것도 어머니가 특별히 지영에게만 열쇠를 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열쇠로 뭘 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상우는 지영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영이 막아서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열어보라고 하신 거잖아요. 나중이 언제야? 어머니가 이 상태인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병실에서 벌어지는 실랑이 소리에 말순이 깨어났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두 자식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상훈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숨기는 거 없으세요? 이 서류가 뭐예요? 말수는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너무 힘들어. 나중이 언제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영이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엄마가 힘들어 하시잖아요.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상우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지영이 자신을 속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시험이 너무 잔혹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영은 병실 옆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어머니를 지켰지만 상우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상의해 볼 거예요. 유산 상속에 대해서 말이에요. 말순의 마지막 시험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갈등이 있은 지 사흘 후 말순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제한적이라며 집에서 편안히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영은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반면 상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미리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유언장이요? 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법정 상속분과 다를 수 있어요. 상우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지영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써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홀로 방에 앉아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을 드디어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나 김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말수는 천천히 펜을 들어 써내려갔습니다. 내전 재산 200억 원을 딸 박지영에게 상속한다. 이 돈은 25년간 조금씩 모은 것으로 여주시 일대의 부동산과 예금, 그리고 금괴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영은 이 재산을 혼자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은 우리 마을 장학재단 설립과 노인 요양시설 건립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말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 마을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상훈에게는 이 집과 5억 원의 예금을 남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유언장을 다 쓴 말수는 봉투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유언장을 맡겨두고 싶은데요.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공개해 주세요. 다음 날 변호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영은 어머니가 변호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말수는 지영에게도 200억의 존재를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비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마을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50년을 산 이 동네의 구석구석을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할머니들이 모여 앉는 정자, 자신이
즐겨 가던 슈퍼마켓까지. 말순이네, 어디 가세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말순은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지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죽고 나면 어떻게 살 거니? 엄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니야,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두고 싶은 거야.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떠나시면 잘 모르겠어요. 너무 무섭고 외로울 것 같아요. 말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가 평생 고생시켰는데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 말의 진짜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마지막으로 장롱을 열어 그 안의 비밀들을 정리했습니다. 통장들, 부동산 증서들, 금괴들까지 모든 것이 내일이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200억이라는 숫자가 가져올 변화를 생각하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말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지 나흘이 지난 새벽 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말순은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지영이 깨어나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말순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한 후 말순은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말순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빨리 와요. 엄마가 많이 위험해요. 상훈은 회사 회의 중이었지만 급히 자리를 뜨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잠시 뒤로 미루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상훈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말수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두 자식이 모두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훈아, 지영아, 말순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지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훈도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말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두 자식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상훈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시험한 것 같아서. 상훈은 어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평생 찾아서 살아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영아, 너는 이미 알고 있구나.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곁에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말수는 지영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이미 내 전부를 안고 살아온 애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상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그동안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말수는 상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말수는 두 자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자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후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말순을 배웅했습니다.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착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변호사가 형제를 불렀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해서 오셨죠? 고인께서 미리 맡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상훈과 지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유언장의 내용이 공개되자 상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 그리고 그 대부분이 지영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00억이라고요? 어머니가 200억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지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이런 큰 돈이 있었다니. 상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다 알고 있었구나. 나만 바보로 만들어 놓고. 정말 몰랐어요, 오빠. 엄마가 5억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상훈은 지영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상훈은 변호사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시험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200억 중 120억을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세운 것은 말순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여주시 관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이미 5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에는 말순 요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와 무료 진료소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시설이었습니다. 말순이 평생 꿈꿔왔던 따뜻한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남은 80억으로도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지도 않았고 사치스러운 소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혜진의 교육에 투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혜진이 장학재단 개관식에 다녀온 후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남을 생각하시는 분이었어. 지영은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돈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상훈은 처음 몇 달간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었고 증인도 제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속에서 상훈은 몇 달간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차별했다고 생각했고 지영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훈은 회사 동료로부터 말순 장학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세운 장학재단이 지역에서 화제라던데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상훈은 그제야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워진 장학재단과 요양센터, 그리고 지영이 기부한 거액의 돈에 대한 기사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상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200억을 혼자만을 위해 쓰라고 지영에게 남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이가 정말로 어머니 뜻대로 한 거구나. 상우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놓고 지영과 다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몇 주를 고민한 끝에 상우는 용기를 내어 말순 장학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장학관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 그리고 지역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영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김말수는 평생 이웃을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마을의 발전을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이 장학재단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영의 말을 들으며 상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상우는 조용히 어머니 묘소에 꽃을 놓고 갔습니다. 지영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상우는 지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영아, 만날 수 있을까? 오랜만에 만난 형제는 어머니 집 앞 정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오빠,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나는 돈만 생각했는데 너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구나.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엄마 뜻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장학재단 잘 운영하고 있더라.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 이후 형제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정기적으로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명절에는 어머니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영은 어머니 묘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금 늦었지만 오빠도 깨달은 것 같아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말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말순의 마지막 시험은 비로소 끝이 났고 그 결과는 사랑이었습니다. 2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보다 더 큰 것을 남겨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말순은 미소 지으며 두 자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